대한민국 가요계에는 남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태워 빛을 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명예를 증명하는 것은 무려 134개에 달하는 화려한 트로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은 결코 기름진 흙이나 비단길 위에서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아득한 무명 시절, 지독한 가난, 그리고 유년 시절에 새겨진 마음과 얼굴의 상처가 차곡차곡 굳어만들어진 시련의 산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버지가 영웅처럼 살람에 지어준 영웅이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영웅답지 못했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뺨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해발 0m보다 낮고 어두운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슬픔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바로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버린 빈자리도, 매일 밤 어머니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난도, 그리고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버린 흉터도 어느 것 하나 판에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결코 치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시련의 산을 끌어안은 채 과연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써내려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 포천의 온기를 받으며 자라난 한 아이의 삶에 슬픔은 너무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작고 아담한 미용실을 홀로 운영하며 어린 아들을 외롭게 키워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처음엔 발라드 가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요계라는 매립지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발라드로 나선 무대에서는 그 어떤 작은 상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차갑고 높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가구 공장의 침대 운반까지, 카페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016년 8월 미워요라는 곡으로 꿈에 그리던 데뷔를 이루었지만 세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월세는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고 추운 겨울이 오면 합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손을 꽁꽁 녹여가며 군고구마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30층 높이보다 높은 시련의 산이 그의 청춘을 짓눌렀습니다. 진짜 고통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비가 쏟아질 때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슬픔과 절망이 녹아내려 시커먼 물로 변하곤 했습니다. 덮어두면 답답함에 불이 나고 뚜껑을 열어두면 슬픔의 물이 새어나오는 기나긴 딜레마. 이 지독한 고통이 그의 20대 전책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이 시련의 산을 억지로 치우려 하지 말자. 대신 이 안에서 나를 지켜낼 방파제를 세우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차단벽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이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마음 둘레에 단단한 차단벽을 박았습니다. 유치원 시절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서럽게 울던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린 영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 모양이 있어. 보조개 같지 않아? 상처를 없앨 수 없다면 유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슬픔이 영혼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마음의 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가 절망을 다루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가두기만 하면 내부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라는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가두어둔 아픔과 그리움이 노래라는 우물로 모여들면 자신의 목소리로 퍼올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감동으로 바꾸어 내보냈습니다. 슬픔을 없앤 것이 아니라 슬픔이 흘러갈 고운 길을 터준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스관이었습니다. 인생의 굴곡마다 깊은 구멍을 뚫고 내부에서 썩어가던 감정의 가스를 뽑아내는 관을 꽂았습니다. 그 가스의 정체는 바로 한이었습니다. 무명 시절의 배고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 자신을 태워버릴 수도 있던 그 독한 감정들을 그냥 태워 없애지 않고 노래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포천가요제와 전국노래자랑을 거머쥐었던 그 힘,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트롯이라는 대형 경연장에서 폭발한 그 감성 깊은 목소리는 바로 이 한의 가스를 따뜻한 온기로 바꾼 결과입니다. 자신을 태우던 불씨를 전국 민초들의 마음을 데우는 따뜻한 보일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적에게 일을 시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복토층, 즉 덮개였습니다. 그러나 이 덮개는 단단하고 차가운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팬덤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지지층이 가장 밑바닥을 감싸 안았고 그 위에 나눔과 겸손이라는 튼튼한 차단죄를 씌웠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유혹이라는 빗물이 과거의 아픈 흔적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준 것입니다. 그 위에 임영웅과 팬들이 함께 쌓아 올린 25억 원 이상의 기부라는 기름진 토양이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 위에서 팬들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양 위에는 무엇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화려하지만 쉽게 시드는 외형적인 꽃 대신 그 자리에는 억새처럼 질기고 고든 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134개의 트로피는 단순한 낭만이나 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시련의 토양 위에서 견뎌낸 진심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임영웅이라는 산은 완성형으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매년 몇 센티미터씩 겸손의 깊이를 더해가며 마음을 내리고 있죠.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태우던 결핍의 산을 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임영웅은 그 힘들었던 시절을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노래로 가두고 한은 열정이라는 에너지로 퍼올렸고 그 위에는 팬들의 사랑을 덮고 진심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련의 산을 억지로 치운 것이 아니라 그 산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 억새밭 아래서 10년 무명 시절의 눈물과 땀방울은 지금도 천천히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짜 영웅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They say the farmer's daughter knew the names of every passing moon. She left a loaf beside the door for sailors who came home no more. And when the evening water falls like shadows on the cottage walls, you may see lanterns drifting slow across the fields where no crops grow. Don't knock upon the farmer's door. Don't ask what they were waiting for. Just take the path beneath the trees and listen to the underwater breeze. Oh, beneath the water, where the quiet farmers stay. Nothing ever changes, nothing fades away. Walk along the old road, follow where the seagrass grows. If you hear them singing, you will know where the village goes. Some say the village once was here. Some say it never touched the sun. Some say the fields still turn at night. And someone still is tending them. So if the tide is calm tonight and little lights appear below, don't